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두 나라를 선정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되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증시 재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좀처럼 사라졌더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크리스마스 랠리 그리고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데요. 증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 국가들, 좀 유망한 국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그 블랙롤의 코어테리가 캐시가 유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마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이후에 그 많은 반향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하는 내용입니다. 네. 내년도에 많은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는 그 중에서도 내년도에 세계 경제에서 또 주식 투자에서 유망하는 국가가 MIP 국가다 해서 몽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올해 많이 부각되어 있던 VIP 국가에 V자 베트남을 빼고 몽골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색적이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제스민 패밀리, CBH 국가들 여전히 유망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사실상 미국이 내년도에 글로벌 증시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하나의 특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네. 이런 국가들이 내년에 세계 경제의 국가별 차별 속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여러 가지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국가 바로 미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경기 저점 논쟁일 정도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경제 지표가 네. 뭐 여러 사람이 이제 미국 경제 지표를 매일 그 새벽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대체로 오면 사실 그 경제 지표가 의외로 좀 괜찮게 나온다 하는 것을 감을 느끼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측했던 내용 중에 가장 틀린 이야기가 루비니 교수가 미국 경제가 경착륙 문제, 네. 또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 빠질 것이다 하는, 그래서 올해 그 10대 예측을 잘못했던 것 중에 한 10가지를 꼽으면 공교롭게도 루비니 교수가 예측했던 것이 3가지가 크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연초에도 우리가 루비니 교수가 경제 예측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괜히 이렇게 이명세가 따서 강연료만 높지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은 또 가십거리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 예측 결과를 보면 가장 틀린 것이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10대 뉴스 중에서 3개나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리게 나온 배경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가 의외로 지표가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실 되는데요. 가장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경제 성장률도 보더라도 2분기가 1.4%에서 3분기 잠정치 엊그제 발표했는데요. 2.7%로 상당히 좋게 나왔죠. 네. 4분기에는 상당히 기저효과 때문에 안 좋게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는 지금까지 발표된 주택과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지표가 연일 화제가 될 만큼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속속들이 이렇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귀에 익숙했던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미국 경제 보면 경기의 동행과 선행과 후행 지표가 동시에 올라가는 소위 미국 경제 그 금융위기의 가장 고질적인 병으로 얘기했던 소위 그 트라이팩터 현상, 이 현상에서 벗어날 그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각도에서는 4분기에 경제 성장 일시적으로 좀 둔화되는, 왜냐하면 3분기에 잠정치가 워낙 좋게 나오고 지금 파이널 수치, 한 달 후에 발표되는 파이널 수치, 이제 조만간 앞두고 있죠. 이 수치가 잠정치보다 더 우뚝에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3분기 성장률이 되게 좋게 나오면 미국은 정기비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기저효과는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파인 튜닝 이후에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재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유망한 국가 중에서 오랜만에 미국을 꼽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내년도 미국 증시 전망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몇몇을 살펴보면 작년 이맘때와 대비되게 비교적 미국 증시 전망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다고요. 미국의 이제 아이비들 투자은행들이 있잖아요.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미국에서 활로를 모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 4년 동안 매년 이맘때쯤에 향후의 증시 열을 때는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증시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대부분 다 아이비들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활로를 찾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내년도에 이렇게 세계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를 예측할 때 리쇼링 랠리다 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에서 찾는 이런 쪽이 4년 만에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이비들이 이렇게 보면 모건 스탠리가 지금 수준으로 2% 올라가는 신중론이 있는가 하면 제프리씨, 저도 이제 이 용어는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제가 원고를 잠시 봤습니다. 근데 22% 정도 상승한다 해서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많이 나네요.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에서 145만 원 올라갔다는 건 이제 굉장히 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이미 기저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다우지수도 13,000이 육박한 넘는 상태에서 이것이 22% 올라간다면 굉장히 큰 모습이거든요. 어쨌거나 대부분 아이비들이 내년도에는 전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비들마다 다 맞는 건 아닙니다는 평균적인 수준은 어떠냐 하면 내년도에 올해 말 대비해서 한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 최근의 증시가 좀 좋고 지표가 받쳐주고 내년도에 전망이 좋다 보니까 4년 만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랠리, 그다음에 1월 효과, 제너럴 이펙트. 우리가 의뢰껏 이렇게 연말과 연초가 되면 일부 증권 전문가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사실 크리스마스 랠리니 1월 효과니 이게 떠들지만 네. 월가에서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죠. 한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데 글로벌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월가에서 조심스럽게 크리스마스 랠리 1월 효과 이 기대가 나오는 것은 최근에 미국의 그 경제라든가 증시 상황의 어떤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 낙관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낙관론대로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에 열리게 되는 이번 연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굉장히 관심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준 회의가 이번은 이틀간 열리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결정될 때는 이 이틀간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대체로 보면 내년도에 그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제는 경기 진단입니다. 경기 진단에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종전의 입장은 되풀이하되 역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제 지표가 좋긴 하지만 네. 고용 창출이 여전히 부족하다 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는 종전의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종전의 통화정책 기조의 기본 골격이 뭐냐 하면 대체로 보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금리, 기준금리를 초저금리 상태에서 2015년까지 유지하는 그 입장은 다시 한번 밝힐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올해 말, 내년도에 이 통화정책 기조를 밝혀내기 때문에 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론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문제, 또 하나의 골격을 하는 유동성 골격 문제는 지금 뭐 5% 있으니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유동성의 공급에 주가 되는 것이 역시 양적완화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에서 Q4, Q5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그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 선셋, 일몰저항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무기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정책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런 입장으로 밝힌 것이 일부 매스컴에서 뭐 QE4, QE5 하면 무기한과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때 선셋, 정책의 일몰저항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QE4, QE5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성격이 바뀐 것을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추가 연장 여부입니다. 올해 말, 이달 말이죠. 올해 말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과 잘못된 인식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우리보다 앞서서 얘기했던 분이 이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이 되지 않을 때는 통화 공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는 오퍼레이션 통화 정책은 통화 공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하지 않으면 통화 절벽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정책 내용을 잘 모르는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공급하는 하이파리아 머니, 본원 통화, 고성능 통화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시중에서 지금 돈을 풀어낸데 불구하고 이것이 장기 설비 투자로 연결되려면 아무래도 이게 중장기 부분에 자금이 공급해야 되는데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급한 것이 단기채 시장에, 단기 금융 시장에 몰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떨 것이냐? 통화의 구조를 바꿔줘야 있죠. 정부가 돈을 푸는 게 전부 실무 경제에 들어가지 않고 단기 금융 시장에 머물러 있으니까
돈이 머물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 섹터와 실물 섹터 간의 다이카토마이즈 이렇게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물 경제의 연결 고리를 위해서 단기분의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빼주고 어떻게 하냐? 정부가 갖고 있는 통화동기가 갖고 있는 단기채를 매도해서 요 공급분 가지고 장기채를 매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중의 통화 공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추진하지 않든 시중 통화량 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이게 매달 뭐 400억 달러, 450억 달러 했으니까 요게 매도하면 통화 공급이 줄어드냐? 근데 그 연결고리에서 단기에서 장기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니지. 네. 시중 통화 공급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에서 이 오퍼션 트위스 정책은 경제 연결고리를 찾는 정책이다. 시중의 중앙은행의 하이파리 머니 통화국과는 전혀 관계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융과 실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 부분에서는 제3의 대안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화 공급에서 이 오퍼션 트위스트 정책을 통화 공급과 연결시키는 정책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연준회의에서 주요 골자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버냉키 회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버냉키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 뭐 오바마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까? 예, 올해 마지막 연준회의고 네. 내년도에 그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버냉키 회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이 가십거리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버냉키 회장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 가십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작 이번에 회의를 주재하는 버냉키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십거리가 나올 수 있는 시기적으로 보면 2014년 말까지 1월 말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 자신은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이 구렛나루가 이렇게 탁 이렇게 있으신 분은 한번 말을 하면 딱 지키게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구렛나루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위기에 아주 이렇게 해서 이 구렛나루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신뢰가 많다. 그래서 말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의 가십거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앞으로 버냉키 회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데요. 역시 오바마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십거리가 나올 때마다 네. 임기가 닿을 때까지 내가 버냉키 회장에 대해서 최선의 정책을 칠 수 있게끔 신분이 보장시키겠다 하는 입장을 보면 네. 한국도 이런 것이 선진국의 경제정책, 정책의 일관성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우리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경기에 대한 논쟁은 양날의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죠. 네, 경기 논쟁이 이렇게 올해 그 하반기서부터 계속해서 돼서 이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이 나오는 것을 보통 누들볼 이펙트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경기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이렇게 갈라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낙관론에서는 소프트 패치, 라지 패치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관계상. 비관론에서는 더블 딥, 그 다음에 미국도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보면 L자형 이런 일본식 복합불황 얘기는 어째 나왔죠? 그래서 미국 경제 재패나이제이션 얘기도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나온 적이 2, 3개월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플레 관련돼서도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이 장기화된다는 측면에서 슬롱플레이션 상당히 많은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삶은 국수를 이렇게 사발에 넣으면 서로 엉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 압력대에서 이렇게 해서 어떤 식이든 모르겠다 한 것이야 바로 그 니들볼 효과고 그중에 루비니 교수가 내년도에는 미국 경제 퍼펙스톤 얘기 나오는데요. 올해 마찬가지로 가장 틀리게 나온 이런 것이죠. 네. 혹시 세계적인 석학도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따져볼게. IMF든 세계적 석학도 잘 모르는 것이 지금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신속하게 그때그때의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신속하게 나오는 얘기를 빨리빨리 접치해서 예측과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을 빨리 괴리시켜주는 것이 경제 운영이라든가 기업 병행이라든가 투자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다양한 효과가 나오다가
지금 미국의 그 주체들의 심리가 좀 개선되고 경제 지표도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그 연준 회의 결과에서 미국 경제 진단할 때 완만한 회복세, 예를 들어서 완만하게 U자형 회복세를 가는 이런 쪽으로 규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들볼 효과가 이제는 완만한 U자형 회복으로 경기를 보는 시각이 흐트랬던 것이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의 낙관론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랠리 1월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미국 경기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